할머니, 오늘은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회사 일 때문이니? 아,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알지. 와타나베 사장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 할머니도 정말 깜짝 놀랐단다. 그렇게 좋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 네, 저도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요, 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구나. 새로운 사장님이 성격이 너무 독단적이라 직원들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배님들도 하나둘씩 퇴사하셨고요. 아이고, 회사의 중요한 인재들이었을 텐데. 게다가 새 사장님은 로봇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 로보보. 할머니가 내 옆에서 도와줄게.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집세 내는 것도 힘들겠지.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숙하면 어떻겠니? 살 곳이 안정되면 취업 준비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거야. 어때? 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큰 힘이 돼요. 2층에 창고방이긴 한데 괜찮겠니? 햇볕이 잘 드는 방이야. 로보보를 위해 깨끗하게 치워둘게. 아, 그 창고방 말이죠. 저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퇴가 절차를 마치고 이번 주 일요일에 이사 와도 될까요? 어머나, 빠르구나. 다음 달 월세까지 이미 냈을 텐데 아깝지 않니? 물론 우리 집은 언제든지 이사 와도 좋아. 빨리 이사 와서 할머니 가게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고맙구나, 로보보. 그리고요, 벌써 다음 직업도 생각해뒀어요. 모레 연차를 내고 면접 보러 갑니다. 어머, 어디 면접 보러 가니? 네, 택시 회사에 면접 보러 가요. 택시 운전사가 되겠다고? 네, 택시 운전사는 근무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 회사는 방송국이나 공직자 이동 서비스도 폭넓게 제공하는 곳이라 저를 눈여겨봤대요. 체력이 필요한 직업이라 로봇한테 딱 맞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택시는 앞으로 무인 운전이 될 거라는 소문도 있던데. 할머니, 어떤 일이든 다 똑같아요. 앞으로는 많은 직업이 AI에 의해 대체될 거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면 밥도 못 먹습니다. 저도 AI 로봇이지만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진 게 저의 강점이에요. 무엇이든 도전해 볼 거예요. 알겠다. 로보보가 무엇을 하든 할머니는 응원할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로보보, 이제 일에는 많이 익숙해졌니? 이직한 이후로 매일 즐거운 표정으로 출근하는 걸 보니 할머니도 마음이 놓인다. 네, 매일이 즐겁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길 외우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저는 AI 로봇이라서 지도는 금방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도만 외우는 걸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정확히 길을 가도 택시 기사로서 실패한 셈이에요. 손님들마다 생각하는 길 순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손님의 지시에 따라 달리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로보보의 다정하고 세심한 배려심은 어디서나 인간 사회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어제 조금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무서운 경험이라니? 설마 사고는 아니지? 아니요. 물론 앞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그게 약간 괴담 쪽으로요. 아, 괴담 말이구나. 내가 로보보가 택시 기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니? 네. 어제 아침 첫 손님으로 번화가에서 남성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 손님은 정말 기분 좋은 분이셨어요. 야간 근무를 마쳤는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계속 즐겁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갓 태어난 아기 이야기를 하면서 퇴근 후에 아기 얼굴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커서 함께 낚시를 가고 싶다고도 하셨고요. 그렇구나.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그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자택까지 갔어요. 약 40분 정도 달린 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회사에 지갑을 두고 왔다며 돈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함께 갈게요 라고 말하며 따라갔습니다. 도망갈 가능성도 있으니 따라가는 게 기본이지. 그런데 단독주택이었니? 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주변은 농가 밭이 보이는 약간 시골 같은 곳이었어요. 그 남성분과 함께 현관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아내분이 급히 나오셨고 그분은 스쳐 지나가며 택시비 좀 대신 내줘 라고 말하고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분이 저를 보고 잠시 멍해 계셔서 저기요, 택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남편분께서 번화가에서 여기까지 타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네? 남편이요? 오늘 아침에 라며 말을 잇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아내분이 남편분과 스쳐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남편이 또? 아내분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남편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돌아가셨다니? 무슨 뜻이니? 사고로? 아니면 병으로? 남편분의 시신이 댐 호수 바닥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불분명했지만 결국 자살로 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아내분은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방금 남편분과 여기서 스쳐 지나셨다고 말씀드리자 또 한 번 놀라시며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비록 영혼이라도 집으로 돌아왔으면 기뻐할 텐데 아내분은 당황하기만 하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뭔가 느껴지시나요? 글쎄다. 싫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할머니는 그 남성분에게서 어둡고 불쾌한 기운을 느껴. 그리고 그 아내분에게서는 슬픈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우와, 그렇군요. 결국 저는 아내분께 무사히 택시비를 받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후 제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점심 무렵쯤에 또 그 남성을 만났어요. 아, 남성이라고 해야 할지, 유령이라고 해야 할지, 하하. 오호. 그분이 교차로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저를 보며 미소를 짓더니 문을 열고 택시에 타는 거예요. 시내에 택시가 얼마나 많은데 왜 또 제 택시를 타러 온 걸까 싶어서 정말 이상했어요. 좀 떨리기도 했고요. 로보보. 그 남성은 일부러 너를 선택한 거 아닐까? 저를 일부러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래서 제가 그 남성 유령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유령 맞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당신 부인께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꼭 택시를 타고 싶은데 안 될까요? 택시를 타고 어디 가시려고요? 또 집으로 가시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 맞아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돈은 괜찮으신가요? 또 부인께 받는 건 죄송한데요. 라고 말했더니, 제가 아직 성불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부탁입니다.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집까지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더라고요. 너무 끈질기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태우고 다시 그 집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그 남성이 집 근처에 있는 댐 호수에 들러달라는 거예요. 점점 무서운 이야기로 가는구나. 네,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댐 호수요? 유령을 태우는 것도 무서운데 인기척 없는 댐 호수까지 가달라니. 혹시 몰라 회사에 무전을 넣어서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했어요. 회사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요. 하하하. 그러네. 그게 좋겠어. 아침에는 신나 있었는데 점심 무렵에 저는 완전히 기분이 가라앉았죠. 그 남성 유령은 그 집이나 남은 가족들에게 강한 미련이 있는 것 같다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댐 호수에 도착했더니 그 남성은 호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서 있었어요. 10분도 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 남성 유령은 이댐 호수에서 자살하신 거겠지. 상상만 해도 조금 떨렸어요. 그 후, 저는 무사히 그 남성을 그 집까지 모셨어요. 그리고 그 남성은 다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부인은 나오지 않으셨어요. 부인은 겁이 나서 도망쳤던 게 아닐까 싶구나. 할머니는 그런 게 느껴져. 그래서 로보보, 요금은 받았니? 그게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그 남성은 돈을 들고 나오지 않아서 제가 현관에서 몇 번이고 불렀어요. 저기요. 그래도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 속았구나. 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애초에 유령인 걸 알면서 태운 제 이야기를 경찰이 믿어줄까 싶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쩌나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돈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걸 발견했어요. 요금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어요. 뭐야, 이 남성 유령. 그래도 돈은 제대로 준비했구나. 생각하며 저는 그 돈을 받고 영수증을 남기고 나왔어요. 그랬구나. 요금은 받은 거네. 네, 제 돈으로 메우는 건 싫거든요. 다행이었죠.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 아침에 봤던 같은 할머니가 도로 옆에 서서 계속 이쪽을 보고 계신 걸 알아차렸어요. 제가 그 할머니에게 저 이상한 일 한 건 아니에요. 택시 요금을 받으러 왔을 뿐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기, 이 집에는 말이야. 벌써 3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아. 너, 여우한테 홀린 거 아니니? 네? 3년 넘게 아무도 안 살았다고요? 그럴 리가요. 오늘 아침 왔을 때 부인이 계셨거든요. 저기요. 남편분의 시신이 댐 호수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침에 사모님께 들었는데요. 사모님? 네. 그럼, 그 사모님도 성불하지 못한 건가 보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도 성불하지 못했다고요? 여긴 사모님이랑 아기까지 이 집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했던 곳이야. 정신적으로 병들었던 남편은 그 후에 저 호수에서 투신 자살을 했지. 그런데 어린 아기까지 참혹한 일이었어. 예. 할머니,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남성 유령은 그 남성 유령은 살인범이었던 거구나. 부인과 아이들은 집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자신들을 쫓아오는 걸 두려워했던 거야. 유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쫓기다니. 정말 슬픈 일이네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더 행복해지고 싶었을 텐데요. 정말이지 슬픈 일이구나. 죽으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그런데 죽고 나서도 사람은 증오와 고통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일찍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남의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지금 이 생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죠. 로보보, 사람은 왜 태어났는지 아니?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거야. 할머니,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진다는 건 자기 외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때 비로소 자신도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족, 친척, 직원 등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혼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이란다. 하루라도 빨리 이 가족의 영혼이 빛으로 인도되어 성불할 수 있기를 하늘에 기도합니다.